중학교 3학년, 졸업을 앞둔 16살 겨울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도 달콤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교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었지만 교실 안은 고등학교 입시를 마친 홀가분함과 곧 다가올 이별에 대한 막연한 서글픔이 공존하고 있었지요. 나는 교실 창가 자리에 앉아 운동장을 내려다보며 턱을 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그 애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애와의 관계는 참 묘했습니다. 내가 먼저 용기 내어 메시지를 보내면 그 다음 날에는 어김없이 그 애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내가 한 번 더 다가가지 않으면 우리의 대화는 거기서 멈추고 말았죠. 먼저 온 연락에 기뻐하다가도 다음 날 침묵하는 휴대폰을 보며 나는 몇 번이나 희망과 실망 사이를 오갔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답장은 늘 빨랐습니다. 2분, 혹은 길어도 10분.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휴대폰 화면이 켜질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의 우리는 더욱 서툴렀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기만 해도 혹은 내가 그 애가 있는 무리 근처로 조금만 다가가도 그 애의 친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떠들어댔습니다. 야, 너 지수 보러 온 거냐? 아니면 지수가 너 보러 온 거야? 그런 짓궂은 농담들이 쏟아질 때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숙였고 그 애 역시 뒷머리를 극적이며 시선을 피하곤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학교 안에서만큼은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인사를 나누지도 가까이 서 있지도 못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애는 다정했습니다. 내 생일이면 수줍게 선물을 건넸고 빼빼로데이 같은 소소한 기념일도 잊지 않고 챙겨주었습니다. 나 또한 그 애의 생일과 기념일마다 정성껏 준비한 마음을 전했죠. 서로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서로의 자리를 확인하는 그런 이상한 거리감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학교에 첫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친구들은 신이 나서 나를 1층 운동장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눈싸움을 하자며 눈을 뭉치는 친구들의 웃음소리 뒤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 애가 친구들과 함께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내 뒤를 따라오는 것만 같은 그 기분, 우연히 동선이 겹친 것일 수도 있지만 나는 자꾸만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너도 내가 내려가는 걸 보고 따라온 걸까? 아니면 정말 그냥 우연이었을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나는 고등학교를 아주 멀리 가게 되었습니다. 졸업식이 지나면 이 교문을 나서면 다시는 그 애를 볼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따로 만나서 놀 만큼 가까운 사이도 아니니까요. 이대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헤어진다면 평생을 후회하며 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핑계 삼아 내 마음을 전하기로요. 정성스럽게 구운 머핀과 달콤한 쿠키, 그리고 나의 진심이 담긴 종이별들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작은 유리병 안에 가득 담긴 종이별들. 그 안에는 평소에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들을 숫자를 매겨 적어둘 것입니다. 졸업식 날 모든 행사가 끝나고 우리가 정말로 남이 되기 직전에 그 애에게 이 병을 건네며 말하고 싶습니다. 집에 가서 순서대로 하나씩 펼쳐보라고요. 첫 번째 별에는 안녕, 졸업 축하해라는 평범한 인사를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별부터는 떨리는 내 심장 소리를 담을 것입니다.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 눈을 마주치면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적었다는 고백을요. 세 번째 별에 이르러서야 나는 비로소 가장 중요한 말을 꺼낼 것입니다. 나 너 좋아해.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하지 않으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용기를 냈다고요. 고등학교를 멀리 가게 되어 앞으로는 못 볼 것 같다는 슬픈 현실도 적어 넣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내 마음을 전해보고 싶었다고 꼭 대답해주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혹시나 내 마음이 너에게 짐이 되었다면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마지막 별에는 다시 한번 너의 졸업을 축하하고 내가 매일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진심 어린 축복을 담고 싶습니다. 창밖에 눈발이 다시 조금씩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둔 색색의 종이띠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작은 종이별들이 내 마음을 무사히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고백의 결과가 거절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내 16살의 마지막 페이지가 후회로 얼룩지지는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쿠키 반죽을 치대고 머핀 틀을 준비하는 상상을 하며 나는 빙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온 집안을 채울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차가운 바람 속에 따뜻한 진심이 오갈 졸업식 날의 풍경을 그려보았습니다. 그 애가 내 종이별을 하나하나 펼쳐볼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면서도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별들이 나의 가장 빛나던 시절의 기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애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어봅니다. 손톱을 주고받던 밤들의 설렘, 학교 복도에서 느껴지던 그 미묘한 공기, 그리고 눈 내리던 날 내 뒤를 따라오던 그 발걸음들, 그 모든 조각들이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기를 나는 내리는 눈을 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나의 고백 작전이,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인사가 슬프기보다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며 나는 다시 한번 종이별을 접는 손길을 연습해보았습니다. 작은 종이 띠를 손가락에 감아 매듭을 짚고 꾹꾹 눌러 오각형의 모양을 만든 뒤 손톱으로 톡톡 눌러 입체감을 주는 그 과정이 꼭 내 마음을 다듬는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 둘, 쌓여가는 별들 속에 나의 진심도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졸업이라는 이별 앞에 서서 나는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그 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나 자신에게 주는 용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겨울 방학을 앞둔 학교의 분위기는 어수선하면서도 들떠 있었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성적표까지 모두 발송된 시점, 교실은 더 이상 공부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다가올 이별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대기실 같았습니다. 나는 가방 속에 든 작은 유리병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제 오늘 내린 눈이 운동장 구석에 거뭇하게 쌓여 있었고 아이들은 쉬는 시간마다 복도를 뛰어다니며 마지막 중학교 생활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내 시선은 자연스럽게 교실 앞쪽 친구들과 모여 앉아 웃고 있는 그 애에게 향했습니다. 그 애는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친구들과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가끔 그 애의 웃음소리가 교실 벽을 타고 내 귀에 머무를 때면 내 마음속에서는 작은 종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좋아한다는 감정은 참 이상합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정말 사랑일까 의심하다가도 그 애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거나 무심코 나를 향해 시선을 돌릴 때면 심장이 터질 듯이 뛰며 확신을 하게 되니까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먼 사이도 아니었죠. 내가 용기를 내어 보낸 메시지에 그 애가 다정하게 답해줄 때마다 나는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실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비록 내가 먼저 당기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느슨해져 버릴 것 같은 위태로운 실이었지만 적어도 그 애는 내가 당길 때마다 기꺼이 끌려와 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친구들이 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매점에 가자며 조르는 친구들을 따라 복도로 나섰을 때 저 멀리서 그 애의 무리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 심장은 다시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벌써 눈치를 챈 모양인지 내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저기 내 남친 온다. 친구의 낮은 속삭임에 나는 얼굴이 붉어져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나쳐 갔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애의 옷깃에서 나는 비누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인사는커녕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지만 그 찰나의 순간이 나의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방과 후 나는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지 않았기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주방 식탁 위에는 미리 사둔 박력금과 버터, 설탕, 그리고 알록달록한 초콜릿 칩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베이킹을 시작하려 하자 옆에서 슬쩍 눈치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우리 딸 누구한테 주려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 나는 대답 대신 그냥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려고요라고 얼버무리며 버터를 휘저었습니다. 버터가 부드럽게 녹아들 듯 내 마음도 그 애를 향해 부드럽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5분이 예일되는 동안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종이별들을 꺼냈습니다. 노란색, 분홍색, 하늘색의 종이띠들이 책상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멘트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았습니다.
수를 적어넣는 일은 생각보다 더 떨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일기장에 적어두었던 글자들을 하나씩 옮겨 적으며 나는 그 애가 이 별들을 펼쳐볼 졸업식 날의 풍경을 상상했습니다. 첫 번째 별을 접으며 나는 그 애와 처음 대화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별거 아닌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주던 그 애의 말투, 그리고 처음으로 나에게 먼저 선톡을 보내왔던 그 기적 같은 날을요. 두 번째 별에는 나의 서툰 망설임을 담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친구들의 놀림이 무서워 피할 수밖에 없었던 미안함을 적었습니다. 세 번째 별, 가장 중요한 그 문장을 적을 때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 너 좋아해. 이 짧은 5글자를 적기 위해 나는 얼마나 많은 밤을 고민하고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네 번째 별에는 현실적인 이별의 예감을 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멀리 가게 되어 더 이상 등굣길에 너를 마주칠 수 없다는 사실, 급식실에서 너의 뒷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 적으면서도 슬펐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별에는 내 진심의 무게를 덜어내기 위한 배려를 담았습니다. 부담 갖지 마. 대답 안 해줘도 돼. 하지만 이 말은 사실 거짓말일지도 모릅니다. 세상 그 어떤 고백이 대답을 원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나는 그 애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과 내 진심을 전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이 단어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별에는 미안함을, 마지막 여덟 번째 별에는 축복을 담았습니다. 종이를 접어 작은 별 모양을 만들 때마다 나는 그 애에게 닿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한 조각씩 밀어 넣었습니다. 오경의 모양이 잡히고 손톱으로 톡 눌러 부풀어 오르게 하면 정말로 그 안에 내 마음이 갇힌 것만 같았습니다. 유리병 속에는 그렇게 서서히 별들이 쌓여갔습니다. 머핀이 다 구워졌는지 달콤하고 고소한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븐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꺼낸 머핀들은 노릇노릇하게 잘 익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위에 정성스럽게 크림을 얹고 작은 별 모양의 토핑을 올렸습니다. 마치 내가 접은 종이별들이 머핀 위로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쿠키 역시 바삭하게 구워져 예쁜 포장지에 담겼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당일, 학교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곳곳에서 캐럴이 울려 퍼지고 아이들은 서로 카드를 주고받았습니다. 나는 가방 깊숙이 넣어둔 선물 꾸러미를 만지작거리며 그 애를 찾았습니다. 그 애는 교실 뒤편에서 친구들과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가가야 하는데 저 수많은 눈초리를 뚫고 그 애에게만 선물을 건넬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또 뭐라고 놀려댈까? 혹시 그 애가 곤란해하지는 않을까? 결국 나는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그 애의 사물함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를 확인하고 나는 재빨리 사물함을 열어 준비한 머핀과 쿠키, 그리고 종이별이 담긴 병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쪽지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별들은 꼭 졸업식 날 펼쳐봐야 해. 약속. 교실로 돌아오는 길, 내 다리는 후들거렸고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애가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애는 사물함 쪽으로 향하더니 잠시 멈춰 섰습니다. 내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그 애는 사물함 안에서 내가 둔 선물 꾸러미를 꺼냈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이내 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애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만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이었을까요? 나는 수줍음에 고개를 돌렸지만 입가에는 번지는 미소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 애에게서 선톡이 왔습니다. 쿠키 진짜 맛있더라. 고마워. 그리고 별은 꼭 약속 지킬게. 졸업식 날까지 안 열어볼게. 나는 휴대폰 화면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침대 위에서 뒹굴었습니다.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나에게는 세상 그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보다 값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졸업식뿐입니다. 별 속의 고백을 읽고 난 뒤 그 애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우리의 마지막이 어떤 색깔로 물들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유리병 속에 담긴 내 진심이 그 애 책상 위에서 혹은 서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빛을 발하며 졸업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난로가 지펴진 것처럼 따뜻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16살의 겨울, 이 서툴고도 진한 짝사랑의 기억이 어떤 결말을 맺더라도 나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결과보다 그 과정을 채워가는 용기라는 것을 나는 이 작은 종이별들을 접으며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겨울 방학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그 떨림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달력은 어느덧 2월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지요. 중학교 3학년의 마지막 겨울 방학은 평소보다 짧게 느껴졌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준비로 학원을 오가면서도 내 마음은 늘 교실 창가, 그 애가 앉아있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켜면 여전히 우리들의 대화창이 가장 위에 떠 있었지만 크리스마스 이후로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조심스러운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 애는 약속대로 종이별이 담긴 병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벌써 읽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졸업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예비 소집과 졸업 연습을 위해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오랜만에 입은 교복은 조금 짧아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리본을 고쳐 매면하는 오늘 그 애를 만나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연습해 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안녕이라고 인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친구들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여버릴까?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우면서도 설레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소음들이 나를 반겼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바뀐 헤어스타일이나 고등학교 배정 결과에 대해 떠드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내 자리에 앉아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뒷문이 열리고 그 애가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애는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며 천천히 자기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찰나의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애는 아주 짧게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피하기만 하던 예전과는 조금 다른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졸업 연습을 위해 강당으로 이동하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강당 바닥에 줄을 맞춰 서서 교가를 부르고 상장 수여 연습을 하는 내내 나는 내 뒤쪽 줄 어딘가에 서 있을 그 애의 뒷모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연습이 지루해질 무렵 갑자기 조명이 꺼지고 졸업기념 영상 시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기록들이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체육대회 때 땀 흘리며 달리는 모습, 축제 때 어설프게 춤을 추던 친구들, 그리고 수학여행 때 찍은 단체 사진들. 화면 속에 아주 잠깐 그 애의 옆모습이 지나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친구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있는 모습. 그 짧은 장면을 포착한 순간 내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저 웃음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강당에 불이 켜졌을 때 몇몇 친구들은 벌써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 역시 목이 메어와 애써 침을 삼켰습니다. 교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친구들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야, 너 고등학교 진짜 멀리 간다며? 거기 가면 우리 자주 못 보겠네. 친구들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버스 타고 한참 가야 해. 기숙사 들어갈지도 모르고. 내 대답을 들은 친구들이 아쉬워하며 떠드는 사이 내 등 뒤로 그 애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만으로도 그 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애는 잠시 멈칫하는 듯하더니 이내 빠른 걸음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내 고등학교 소식을 그 애도 들었을까요? 그날 오후 나는 학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여분의 종이별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유리병 안에 별들이 모자랄까 봐, 혹은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것 같아 추가로 적어둔 것들이었죠. 나는 그중 하나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고등학교 가서도 나 잊지 말라는 유치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헛웃음을 지으며 다시 별을 접었습니다.
이런 말은 전하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내 고백이 그 애에게 예쁜 기억으로만 남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졸업식 전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로 전해주게 될 나의 진심. 그 애가 8개의 별을 모두 펼쳐보았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내 이름을 어떤 온도로 기억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밤이 꼬박 새버릴 것 같았습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선물 상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졸업 축하 꽃다발 대신 나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작은 초콜릿 상자와 함께 그 유리병을 준비했습니다. 병 안에서 반짝이는 색색의 별들이 마치 내 중학교 시절의 조각들처럼 보였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 오던 날, 내 뒤를 따라 내려오던 그 애와 친구의 발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그건 정말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그 애도 나에게 다가오고 싶어 머뭇거렸던 순간이었을까? 이제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설령 그 대답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도망치지 않고 마주하는 것이 내 첫사랑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든 나는 짧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고 서로 다른 교복을 입은 채 기차역에서 만나 웃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방 안은 이미 밝아져 있었고 창밖의 눈은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혹은 지나간 시간을 깨끗하게 덮어주려는 듯 소리 없이 내린 눈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교복을 입었습니다. 명찰을 달고 거울 속의 나에게 힘내라고 속삭였습니다. 가방 속의 유리병이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내 심장 박동 소리처럼 일정하고도 힘차게 울렸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나는 더 이상 이 교복을 입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그 애를 학교 복도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슬프지만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해방감과 용기가 솟구쳤습니다. 학교 정문에 들어서자 꽃다발을 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묵묵히 교실로 향했습니다. 칠판에는 졸업을 축하해라는 커다란 글씨와 함께 친구들의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내 책상 위에 가방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 멀리 운동장 끝에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있는 그 애가 보였습니다. 그 애의 어깨에 쌓인 눈꽃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식이 끝나면 나는 그 애에게 다가가 이 병을 건네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친구들의 놀림도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그 애와 나, 그리고 이 별들 속에 담긴 진심만이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가방 속의 병을 꼭 쥐었습니다. 차가운 유리병이 내 손의 온기로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16살의 마지막 날, 나는 그렇게 어른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이 이토록 아프고도 찬란한 일임을 알려준 그 애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예쁜 인사를 건네고 싶었습니다. 강당으로 향하는 복도, 내 앞을 걸어가는 그 애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첫 번째 별에 적었던 말을 되뇌었습니다. 안녕, 졸업 축하해. 졸업식장은 수많은 사람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스피커에서는 장엄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단상 위에서는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내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방 속에 든 유리병이 내 허벅지에 닿는 차가운 감촉만이 생생하게 느껴질 뿐이었지요. 나는 고개를 살짝 돌려 저만치 떨어져 앉은 그 애의 옆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정복처럼 갖춰 입은 교복이 유난히 잘 어울리는 그 애는 진지한 표정으로 앞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친구들이 장난을 걸어와도 평소와 달리 그저 옅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혹시 그 애도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걸 의식하고 있는 걸까요? 졸업장 수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명씩 이름이 불릴 때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마지막 순간을 즐겼습니다. 마침내 그 애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는 그 애의 뒷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졸업장을 받고 내려오는 그 애와 찰나의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애는 나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다정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 심장은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식이 모두 끝나고 교관은 강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노래가 끝남과 동시에 아이들은 학사물을 던지거나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였고 동시에 정말 이별이었습니다. 교실로 돌아가 마지막 종례를 마친 뒤 아이들은 335 모여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는 꽃다발 향기와 웃음소리, 그리고 간간히 들리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가방을 챙겨 복도로 나섰습니다. 손안에는 그 애에게 줄 유리병이 든 작은 종이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그 애가 서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나는 그 근처를 서성거리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친구들의 놀림이 무서워 근처에도 가지 못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정말 기회가 없다는 절박함이 나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그 애 친구들이 다른 반 아이들을 찾아 떠났고 그 애 혼자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그 애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발소리가 들렸는지 그 애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 애의 눈동자는 깊고 맑았습니다. 안녕, 졸업 축하해. 내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다행히 그 애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지수야. 너도 졸업 축하해. 그 애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종이백을 꺼내 그 애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크리스마스 때 약속했던 거야. 그 애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아, 그 별들? 응, 사실 별마다 숫자가 적혀 있어. 꼭 순서대로 읽어봐야 해.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말이야. 나는 최대한 덤덤하게 말하려 애썼지만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애는 종이백을 소중하게 받아 들었습니다. 알겠어. 약속 꼭 지킬게.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 그 애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의 소음이 멀게만 느껴졌고 창밖으로 내리는 눈송이들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너 고등학교 멀리 간다며. 그 애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응, 여기서 버스로 1시간은 넘게 가야 해. 기숙사 생활도 할 것 같고. 내 말에 그 애는 조금 아쉬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자주 못 보겠네.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가슴을 울렁이게 했는지 모릅니다. 응, 아마도. 그래서 이 별들에 하고 싶은 말 다 적었어. 꼭 읽어봐야 해. 나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 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백 안에 유리병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그 애의 친구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야, 여기서 뭐 하냐? 또 지수랑 같이 있네. 친구들의 장난기 어린 외침에 평소 같으면 나는 도망쳤겠지만 이번에는 그 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가볼게. 잘 지내. 나는 인사를 남기고 뒤를 돌아 걸었습니다. 등 뒤로 그 애가 친구들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멀어지는 내 뒷모습을 향해 그 애가 작게 외쳤습니다. 지수야. 나중에 연락할게. 교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우면서도 허전했습니다. 가방 안은 가벼워졌지만 내 마음은 그 애에게 건넨 진심의 무게만큼 묵직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창가에 앉아 나는 창문에 서린 김을 닦아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별 모양을 그려보며 나는 그 애가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상상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집에 도착해서 방문을 잠그고 내가 준 유리병을 조심스럽게 열고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별을 펼쳤을 때의 당황함, 두 번째 별을 읽으며 느낄 미안함, 그리고 세 번째 별의 고백을 마주했을 때 그 애의 표정. 나는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고등학교를 멀리 가서 못 볼 것 같다는 내용의 그 애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대답 안 해줘도 된다는 내 말에 정말로 대답을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웠으면 미안하다는 내 사과를 보며 고개를 저을까요? 집에 도착한 나는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휴대폰을 옆에 두고 알림음이 울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1분, 5분, 10분. 평소라면 벌써 답장이 왔을 시간인데 휴대폰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별이 8개나 되니까 읽는데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아니면 너무 놀라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불안함이 엄습했지만 나는 나를 믿기로 했습니다. 내가 쓴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진심은 분명 그 애의 마음속 어딘가에 닿았을 것이라고요. 창밖은 어느덧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졸업식 날에 들뜬 분위기도 가라앉고 사방이 고요해진 저녁. 드디어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나는 번개처럼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화면에는 그 애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긴장감 속에 나는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메시지 창에는 텍스트가 아닌 사진 한 장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내 방 책상 위에 흩어져 있던 것과 똑같은, 하지만 이제는 그 애의 손바닥 위에 소중하게 올려진 8개의 펼쳐진 종이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긴 장문의 메시지가 뒤이어 도착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글자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의 진심이, 내가 보낸 별들에 대한 대답이 그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메시지의 첫 문장은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왜 미안해야 하는지 의아해하며 다음 문장을 읽었을 때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애는 내가 선톡을 보낼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그 다음 날 왜 본인이 먼저 연락을 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나를 좋아하고 있었지만 친구들의 놀림 때문에 나를 곤란하게 할까 봐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별을 하나씩 읽으면서 눈물이 났다는 그 애의 말에 내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고등학교가 멀다는 게 무슨 상관이냐며 자기가 주말마다 나를 보러 버스를 타고 가겠다는 약속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나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나도 너 좋아해, 지수야. 우리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연락하고 만나자. 졸업 축하해. 그리고 고마워. 나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유리병 속에 담아 보냈던 나의 작은 조각들이 그 애의 마음속에서 더 큰 빛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멀리 떨어지게 되어 끝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인연은 사실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16살의 마지막 날, 나는 가장 아프고도 예쁜 짝사랑의 마침표를 찍고 비로소 사랑이라는 새로운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의 메시지를 읽고 난 뒤 한동안 나는 침대 위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안도와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 사진에는 내가 정성껏 접었던 8개의 종이별이 조심스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종이 끝부분에 남은 구불구불한 주름들이 그 애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내 마음을 확인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을 움직여 답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나도 정말 고마워. 내 대답 기다리면서 정말 많이 떨렸어. 잠시 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메시지가 아니라 전화였습니다. 화면에 뜬 그 애의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통화였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더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고요한 숨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익숙하고도 다정한 그 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수야, 자? 아니, 안 자고 있었어. 내 대답에 그 애가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숨소리를 공유하며 우리는 비로소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졌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있잖아, 지수야. 그 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별들 다 읽어봤어. 사실 나도 너랑 비슷한 생각 많이 했거든. 내가 고등학교 멀리 간다는 소리 듣고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 이대로 그냥 멀어지는 건가 싶어서. 그런데 내가 이렇게 먼저 용기 내줘서 정말 고마워. 그 애의 진심 어린 고백에 나는 다시 한번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학교 복도에서 왜 서로 피할 수밖에 없었는지, 친구들의 장난이 사실은 얼마나 곤란했는지, 그리고 서로에게 보냈던 선톡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담겨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유리병 속에 담았던 종이별들이 하늘로 올라가 진짜 별이 되어 우리를 비춰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졸업식 다음 날, 우리는 처음으로 따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학교 근처가 아닌 조금 떨어진 시내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마주하는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나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가장 아끼는 하얀색 니트와 체크무늬 스커트를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은 평소보다 조금 더 들떠 보였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 애는 이미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두른 채 입김을 불고 있는 그 애를 보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달려가 그 애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녕. 내 인사에 그 애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복 입은 모습은 처음 보네. 잘 어울린다. 그 애의 칭찬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기분은 날아갈 듯 좋았습니다. 우리는 카페에 앉아 따뜻한 핫초코를 마시며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고등학교가 멀어도 주말마다 꼭 만나기로, 매일 밤 전화를 하기로, 그리고 서로의 일상을 가장 먼저 공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짝사랑의 끝은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입학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계획대로 먼 곳에 있는 고등학교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은 두렵기도 했지만 가방 속 필통에 넣어둔 그 애의 답장 쪽지가 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애는 내가 준 종이별들 중 하나를 다시 접어 나에게 선물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내 마음은 항상 너랑 같이 있어.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 첫날 밤, 나는 창밖을 보며 그 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학교는 나무가 정말 많아. 공기도 맑은 것 같고 내 말에 그 애는 자기도 내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제야 실감이 난다며 웃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은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멀어질수록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깨달았고 짧은 주말 데이트를 위해 일주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원동력을 얻었습니다. 어느 주말 그 애가 정말로 버스를 타고 내가 있는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터미널에서 내리는 그 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나는 주위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가 그 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애의 손은 차가웠지만 나를 잡는 힘만큼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우리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중학교 시절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는 왜 몰랐을까? 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16살의 겨울, 내가 접었던 종이별들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용기였고 진심이었으며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기적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후회가 두려워 고백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 옆에서 웃고 있는 이 소중한 사람을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졸업과 동시에 사라질 뻔했던 우리의 인연은 그렇게 종이별이라는 다리를 건너 단단한 사랑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고 일기를 쓰며 가슴 아리를 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믿어주며 먼 길을 달려와 나를 안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3학년의 그 간절했던 마음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때 그 정성스럽게 접었던 8개의 별들을 기억하며 함께 이겨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서로 다른 교복을 입고 서로 다른 교실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공유하는 추억과 약속은 그 어떤 거리보다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용기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선물이라는 것을 나는 그의 겨울의 종이별을 통해 배웠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던 나의 첫사랑, 그리고 지금 내 곁을 지켜주는 나의 연인. 그 애와 함께 써 내려갈 앞으로의 페이지들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밤하늘에 뜬 별들을 보며 나는 조용히 읊조립니다. 고마워. 그때 내 진심을 받아줘서. 그리고 사랑해. 저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그 애의 대답이 바람결에 실려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16살은 그렇게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어 가슴 한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 별들은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우리를 비춰줄 것입니다. 가장 순수했고 가장 용감했던 그 시절의 우리를 말입니다.